공대한 와이프 누구랑 바람났는지 알아? 양동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눌러 담지 못한 감정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말은 한 문장이었지만 30년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양현빈은 고모의 눈을 마주했다. 붉게 달아오른 눈동자,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얼굴, 그러나 여전히 자존심만은 놓지 않으려는 표정. 고모. 그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양동숙은 웃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몰랐지? 그 말은 남편을 향한 말이기도 했고 동시에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다. 몰랐다는 것.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식탁에서 같은 침대에서 시간을 보내면서도 모른 채 지나온 세월. 내가 바보였을까? 그녀는 소파에 등을 기대며 고개를 기울였다. 아니면 그냥 믿었던 걸까? 양현빈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믿음과 방심은 닮아 있다. 그는 그 차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고모의 얼굴을 보며 확신할 수 없었다. 태양그룹 사무실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웃었고 회의는 이어졌고 일정은 바쁘게 흘러갔다. 하지만 공주와의 시간은 조금 느리게 흘렀다. 디자인 보드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이 반복됐다. 옥상에서의 대화. 공 디자이너는 저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 자꾸만 맴돌았다. 얼마나 알고 있냐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의 웃는 얼굴을 안다. 농담을 던질 때의 눈빛을 안다. 일에 몰입할 때의 집중력을 안다. 하지만 그가 상처받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는 모른다.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연필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먼저 묻는 사람이 지는 구조. 그건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다. 기다리는 쪽이 안전했다. 확인하지 않으면 상처도 없다. 그런데 요즘은 기다리는 쪽이 더 불안했다. 온정시장. 임시총회 소집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졌다. 상인들 사이에서 말은 부풀려졌고 문장은 짧아졌다. 회장 집안의 사기 사건. 동생 문제. 신뢰 흔들린다더라. 공정하는 그 말을 직접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는 오래전부터 사람을 읽는 법을 알고 있었다.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산하는 눈빛. 그 눈빛이 요 며칠 부쩍 늘었다. 형. 공주와의 목소리가 문 앞에서 들렸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딸이었다. 괜찮으세요? 짧은 질문.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큰아빠 일 때문에 그러는 거죠. 공정하는 고개를 저었다. 동생 일이다.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힘이 있었다. 공정하는 잠시 딸을 바라봤다. 자신은 늘 강해야 한다고 믿었다. 동생 앞에서도 시장 사람들 앞에서도. 하지만 지금은 강한 척하는 게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다. 총회에서 물러나지 마세요. 공주아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오래 남았다. 회사 옥상. 양현빈은 난간에 손을 올려놓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이 멀게 느껴졌다. 고모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몰랐지? 그는 생각했다. 자신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공주아를. 그녀가 웃을 때,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넘길 때, 일부러 밝게 말꼬리를 흘릴 때. 글쎄요. 그녀의 그 웃음. 그건 방어였다. 그는 그걸 알아봤다.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돈가스집 앞에서 넘어져도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던 아이. 그 표정과 닮아 있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렸다. 공주아였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었다. 총괄 이사님. 그녀가 먼저 불렀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가족 문제 힘드시죠?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다. 고모 일도 들었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기분이 어떨지. 그녀가 말을 멈췄다. 상상은 되지만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양현빈은 그녀를 바라봤다. 겪어본 적 없습니까? 네. 잠시 침묵. 전 있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한 문장만으로도 둘 사이의 거리가 조금 달라졌다. 그래서 그가 천천히 말했다. 확인하지 않고 끝내는 건 싫습니다. 공주와의 심장이 미묘하게 빨라졌다. 확인. 그 단어는 늘 두려움과 함께 왔다. 공 디자이너. 네, 어제 말. 또 그 이야기였다. 그녀는 숨을 고르듯 고개를 들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짧고 단정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서두르지도 않겠습니다. 그녀는 그 말이 이상하게 고마웠다. 밀어붙이지도 피하지도 않는 태도. 그게 더 흔들렸다. 황보의 수는 두 사람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회의 중 스쳐 지나가는 눈빛. 말끝이 닿는 순간의 공기. 그녀는 오래전부터 양현빈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안다. 그가 진짜 흔들릴 때의 표정을. 양현빈.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공주와 때문이지.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가장 분명한 답이었다. 황보의 수는 잠시 웃었다. 30년 얽힌 집안이야. 그 말은 경고였다. 감정으로는 못 이겨. 그는 낮게 대답했다. 감정이 아니라서. 그녀의 미소가 조금씩 사라졌다. 총의 날. 공정하는 연단에 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동생 얼굴이 떠올랐다. 어릴 적 자신을 따라다니며 형을 믿던 아이. 지금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혼자 강화로 간 동생.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동생은 피해자입니다. 시장 안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저는 형입니다. 그 한 문장이 공간을 채웠다. 가족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양동익은 뒤쪽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싸움은 이제 노골적이었다. 감정과 권력의 싸움. 밤. 공주와는 혼자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을 켰다 껐다 반복했다. 총괄 이사님. 입력했다가 지웠다. 현빈. 또 지웠다.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지는 구조. 하지만 오늘은 지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아직은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엔 끝까지 가볼 생각이었다. 사랑은 아직 고백되지 않았고 가족은 흔들리고 있으며 30년의 오해는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제 누구도 모른 척하며 지나가진 못할 거라는 것. 총회가 끝난 뒤에도 시장은 쉽게 조용해지지 않았다. 공정하는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자리에 앉지 못했다.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힐끗거리며 지나갔다. 노골적인 적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랐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지만 균열이 생긴 상태. 형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꺼냈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저는 형입니다. 그 말은 결의였지만 동시에 선언이었다. 동생을 숨기지 않겠다는 뜻. 가족을 약점으로 두지 않겠다는 뜻. 하지만 속은 편치 않았다. 공대하는 지금 강화에 있다. 혼자서. 그 사실이 계속 마음을 눌렀다. 그때 문이 열렸다. 나선혜였다. 정하나. 그는 돌아섰다. 엄마. 나선혜는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왔다. 대안이 아직 연락 없지? 공정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파출소에서 보호자 찾는다고 전화 왔대. 나선혜의 말에 공정한의 눈빛이 순간 바뀌었다.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네가 바쁘니까. 짧은 대답. 그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다. 형이면서도 늘 마지막에 아는 사람. 동생은 늘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 그건 어릴 때부터 그랬다. 사기라더라. 나선혜가 덧붙였다. 그 돈 다 털렸대. 공정한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아니라 자책이었다. 왜 몰랐을까?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형이면 좀 먼저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태양그룹. 공주와는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집중이 쉽지 않았다. 총회 이야기는 이미 회사 안에서도 돌고 있었다. 공 디자이너네 아버지 자리 흔들린다면서? 동생 일 때문이라던데. 누군가는 동정했고 누군가는 흥미로워했다. 공주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평소보다 더 밝게 웃고 더 또박또박 말하며 평소보다 더 차분하게 일했다. 흔들리지 않는 척. 그게 익숙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습니까? 양현빈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네, 이사님.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총회 이야기 들었습니다. 시장 일입니다. 짧은 대답. 공 디자이너 일 아닙니다. 그녀의 눈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가족 일입니다. 정정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듯 멈췄다. 가족은? 말을 고르다가 끝내 바꾸었다.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그 문장이 공주와의 가슴을 찔렀다. 지킬 수 있을 때?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자신은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자존심? 거리? 확인하지 않는 안전함? 이사님은요? 그녀가 물었다. 지킬 겁니까? 그는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당연합니다. 그 대답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확신이 부러웠다. 황보혜수는 둘 사이의 기류를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회의 중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짧게 스치는 눈빛, 말끝이 닿는 순간의 공기. 그녀는 오래전부터 양현빈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안다. 그가 진짜 흔들릴 때의 표정을. 현빈 오빠. 그녀는 사무실 문을 닫고 들어왔다. 집안 싸움 만만치 않지?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건 집안 일입니다. 공주와 집이랑 얽혀 있잖아. 짧은 정적. 30년. 황보혜수의 말이 공간을 눌렀다. 그 시간 무시 못해. 그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감정은? 그녀의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했다. 감정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황보혜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선택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각자의 방 안에서 다른 생각들이 자라고 있었다. 공주와는 창문을 열어두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어릴 적 돈가스집 앞에서 울지 않으려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아픈 것도, 무서운 것도. 먼저 꺼내지 않으면 상대는 모른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말을 아꼈다. 저는 공 디자이너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어려울까? 먼저 인정하는 순간 관계가 달라진다. 돌아갈 수 없게 된다. 그게 두려웠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양현빈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았다. 고모의 울음, 부사장님의 경고, 시장의 총애. 그리고 옥상에서의 침묵. 저도요. 그녀가 웃으며 말하던 순간 그 웃음에는 더 이상 방어가 아니었다. 조금은 인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감정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두 집안의 균열 위에 서 있는 감정. 잘못 디디면 모두가 다칠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하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시장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양동익은 서두르지 않았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은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신 반복되는 말을 믿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했다. 동생의 사기 사건을 반복해서 상기시키는 것. 직접 말하지 않고 누군가의 입을 빌려. 공정하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다. 형. 공주아가 다시 불렀다. 이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를? 가족은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한다고. 공정아는 잠시 딸을 바라봤다. 그 사람은 그런 말 쉽게 한다. 쉽지 않아 보여요. 그녀의 대답은 단단했다. 공정아는 잠시 웃었다. 좋은 사람이냐? 갑작스러운 질문. 공주아는 말문이 막혔다. 이사님이요? 그래.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좋은 사람입니다. 공정한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럼 됐다. 짧은 대답.
하지만 그 안에는 허락과 경계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어느 늦은 밤, 회사에서 둘만 남았다. 조용한 사무실. 복도 끝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었다. 공주아는 파일을 정리하다가 멈췄다. 발소리가 들렸다. 양현빈이었다. 아직 안 갔습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그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더 선명했다. 총괄 이사님. 그녀가 먼저 불렀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만약 그녀의 목소리가 낮았다. 두 집안이 계속 부딪히면 짧은 숨.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는 한참을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 디자이너는요? 질문이 되돌아왔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말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공간을 채웠다. 확인은 아니었다. 고백도 아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밤이 깊어졌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었다. 가족을 지키려는 형, 자리를 지키려는 회장, 사랑을 확인하려는 남자, 도망치지 않으려는 여자. 30년의 오해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고 배신은 다른 집안에서 또 다른 균열을 만들고 있으며 시장과 회사는 서로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번엔 누구도 모른 척하며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관계를 다시 쓰게 만들 거라는 것.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뒤 공주아는 자신이 생각보다 솔직해졌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말을 꺼내고 나서야 심장이 느리게 뛰기 시작했다. 연상으로서 늘 한 발 물러서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다. 양현빈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동작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밀어붙이지도 가볍게 넘기지도 않는 태도.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어색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장난처럼 덮을 수 없는 감정이 있다는 걸 서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주아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가방을 들었다. 이사님도 이제 가세요. 평소처럼 또박또박. 양현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누나 먼저 가요. 공주아의 눈이 순간 커졌다. 회사입니다. 낮게 선을 그었다. 그는 작게 숨을 웃음처럼 내쉬었다. 그럼 회사에서는 한 박자 쉬고 공 디자이너. 주차장으로 향하는 복도는 조용했다. 공주아는 불을 하나씩 끄며 걸었다. 밤의 회사는 낮보다 더 솔직했다. 사람이 빠진 공간은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주차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공 디자이너. 그녀가 멈췄다. 네 이사님. 내일은. 그가 말을 고르듯 잠시 멈췄다. 조금 일찍 오십시오. 업무 때문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업무 때문입니다. 공주아는 그 말이 완전히 업무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차 문을 열기 직전 그녀가 낮게 말했다. 밖에서는. 그가 시선을 들었다. 말 조심해. 연상이기 때문인지 괜히 더 단단한 척하는 말투였다. 양현빈은 담담하게 답했다. 조심합니다. 짧은 정적. 그리고 아주 낮게 덧붙였다. 그래도 누나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공주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차 문이 닫히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차가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 태양그룹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다. 공주아는 약속대로 일찍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주아. 박준혁이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와? 너 원래 시간 딱 맞춰 오잖아. 공주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잠이 깨서. 박준혁은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어제 워크숍 정리하다가 뭐 있었던 거 아니지? 정리만 했어. 정리만 했는데 왜 표정이 그래? 그가 웃으며 툭 던졌다. 설마 이사님이랑 무슨. 공주아는 더 밝게 웃어버렸다. 박준혁 너 일 많지 않아? 말을 끊는 방식.
박준혁은 어깨를 으쓱했다. 조심해. 짧은 경고. 회사 생각보다 좁아. 공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감정이 조심한다고 사라질 종류가 아니라는 거였다. 양현빈은 오전 내내 회의를 오갔다. 자료 보고 일정. 늘 정리된 하루. 그런데 오늘은 틈 사이로 어젯밤 그녀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연상인데도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다. 양현빈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더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황보혜수였다. 현빈 오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부사장님. 요즘 눈이 달라.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온정시장 쪽 때문이야? 아니면. 말을 흐렸다. 양현빈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업무 관련이면 말씀하십시오. 업무만은 아니잖아. 그녀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공주아 때문이지. 잠시 침묵.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황보혜수의 미소가 미묘하게 굳었다. 30년 얽힌 집안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감정은? 양현빈은 낮게 답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단호했다. 황보혜수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난 더 확실히 알아야겠네. 온정시장. 공정아는 사무실 안에서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형이니까.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연결되지 않았다. 그때 나선혜가 들어왔다. 대안이 전화했어? 안 받는다. 나선혜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너는 형이잖아. 책망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공정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래서 버티는 거다. 오후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둘만 남았다. 공 디자이너. 네 이사님.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사람들 시선. 공주아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건 늘 조심합니다. 양현빈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부터는 더. 부사장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짧은 침묵. 제가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그 말은 솔직했다. 공주아의 눈이 흔들렸다. 연상인데도 먼저 말하지 못했다. 이사님. 말이 멈췄다. 양현빈은 억지로 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나중에. 그 한마디는 약속 같았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그러나 물러서지도 않겠다는.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에 서 있던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이사님. 공 디자이너. 말은 평소와 같았다. 그러나 둘 다 알고 있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말이. 이제는 연상과 연하의 문제도 회사와 사적인 공간의 문제도 아니라는 걸. 그럼에도 둘은 같은 공간 안에 서 있었다. 피하지 않고.